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원 변환이라는 거를 이제 마무리를 했었고요. 자, 전원 변환을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복습을 하면, 자, 전압원과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냥 앞으로 가서 있는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전압원과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자, 이와 같이 전류원과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등가 변환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원 변환 법칙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전원 변환 법칙에 있어서 등가가 될 수 있게 만족하는 저항, 전류원, 전압원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 자, 전압원과 저항 값을 이미 알고 있는 회로가 있다고 하면 이것과 등가를 이루는 전류원 값은 자, IS는 R분의 VS다. 그리고 저항값은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지금 반대로 전류원 그리고 저항을 알고 있을 때 전압원 값은 IS 곱하기 R로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저항값은 오른쪽에 있는 회로와 동일하게 단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만 바꿔주면 돼요. 이해되죠? 자, 요거는 외웁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도 태블행 노튼이라는 건데 지금 왼쪽에 그려져 있는 이 회로가 태블행 형태의 회로예요. 하나의 전압원 그리고 하나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태블행 형태의 회로다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가 노튼 형태의 회로예요.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이게 노튼 회로야. 그러면 자, 태블행 노튼 변환이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전원 변환과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제 태블행 회로로 줄여준 후에 그거를 노튼 회로로 바꾼다라는 의미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자, 요 형태는 지금도 이번에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태블행 노튼 정리라는 걸 볼게요. 여기 이제 뭐 태블행 정리의 어떤 뭐 목적 그리고 내용이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회로 중에 가변 저항이 포함되어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이제 로드 부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제 8번 문제에서 가변 저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였잖아요. 가변 저항이 여기 오른쪽 부분에 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회로가 왼쪽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해되지? 그랬을 때, 자, 목적이 이래요. 자, 회로에 다른 요소들이 고정되어 있는 동안,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요소들이 고정되어 있는 동안, 자, 회로의 일부 요소. 아까 그 회로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가변 저항 요소죠. 회로의 일부 요소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문제가 딱 요 경우에 해당돼요. 그럴 때, 자, 문제가 이거예요. 자, 가변 요소가 변할 때마다 전체 회로를 다시 분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불편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내부에 뭐 어떤 복잡한 회로가 있더라도 그 회로를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저항의 직렬 연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은 회로 해석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VTH라고 하는 태분행 전압원 그리고 VRTH라고 하는 자, 태분행 등가 저항을 구해서 그거를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어려운 거야. 어떤 복잡한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를 하나의 전압원 값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구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저항 값을 또 구해줘야 돼. 요거를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종속 전원이 껴있는 경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경우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면 되고 일단은 자 요런 형태로 만들어 주고 나면 자 전압원 하나 저항 하나 아까 같은 경우에 가변정 하나 있는 거니까 가변정 하나가 서로 직렬로 연결된 형태니까 회로에 대한 해석이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자 내용을 읽어보면 자, 두 개의 단자를 가진 선형 회로는 전압원 VTH와 저항 RTH가 서로 직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써 있는 태분행 정리예요.
자, 그래서 VTH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게 적혀 있는데, 자, 태분행 등가 전압이라고 하는 저 값은 자, 단자의 개방회로 전압을 얘기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를 가변 요소를 떼내. 떼내서 개방시킨 후에 그 개방된 단자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 V를 측정하면 그게 VTH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RTH는 자, 요거 중요해. 독립 전원을 제거하고 난 후에 등가 저항이에요. 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독립 전원은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고 독립 전원이 아닌 종속 전원은 제거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요거 그냥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잘 기억해야 돼. VTH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정한 로드 부분이 있어요. 부하 저항이라고 되어 있는 로드 부분이 있는데 로드 부분을 떼어내고 난 후에 개방 회로에서 측정하는 전압이에요. 그리고 여기 RTH라고 하는 태우냉 등가 저항 값은 자, 독립 전원을 모두 제거하고 난 후에 측정되는 혹은 구해지는 합성 등가 저항을 얘기해. 자, 독립 전원은 없애야 된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독립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독립 전류원은 개방시키는 형태로 없애야 된다는 거고 자, 종속 전원은 절대 없애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이제 아래쪽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요 리니어 투 터미널 서킷이라는 게 있고 지금 로드 부분이 있었는데 로드 부분을 개방시키고 난 후에 VOC라고 하는 게 이제 오픈 서킷에서의 전압이라고 해서 개방 회로 전압을 이제 앞으로 나타낼 텐데 자, 개방 회로 전압을 측정한 그 값이 여기 아래 써 있는 것처럼 VTH라고 하는 태분행 등가 회로의 전압 원값이 되는 거고 자, 지금 여기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자, 독립 전압원을 없앤 후에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등가 저항을 측정하면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RTH 값이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VTH라고 하는 것과 RTH라고 하는 값을 구하는 거를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 VOC라고 하는 태분행 등가 전압의 값과 R인이라고 하는 여기 태분행 등가 저항 값을 구하는 거를 연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 자,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와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를 나눠서 볼 건데 자,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독립 전압만 있는 경우를 먼저 볼 거고 그 이후에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어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해봐. 이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요 회로, 그러니까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요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VTH 값과 RTH 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 전압원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하면 돼. 자, 독립 전원을 모두 끈 후, 그러니까 없앤 후에 AB 사이의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RTH를 구한 입장이고, 자, 근데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 독립 전원은 그래도 없애야 돼요. 근데 종속 전원은 없앨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 후에 그러니까 요 AB 단자 사이에 전압원 V5를 적용을 해서 그 결과 I5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 법칙을 이용해서 RTH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 전압원 V5를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값을 넣어줘요. 뭐 1볼트, 뭐 아니면 뭐 10볼트 이와 같은 숫자를 넣어줘. 그리고 나서 그 전압원이 들어갔을 때 전류값을 구해서 우리가 오명오치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가면 되는데 뒤에 가면은 이제 이거와 비슷한데 하나 얘기가 더 나오는데 어떻게 풀면 되느냐? 지금 이 회로의 개방 회로 전압을 구하고 단락 회로 전류를 구하면 자, VOC를 구하고 ISC를 구하는 거야. 지금 VOC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태분행 회로를 만들어야 되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VOC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 VTH라고 하는 요 태분행 등가 전압원 값과 같다 그랬죠. 자, ISC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노튼 회로를 꾸밀 때 노튼 회로의 그 전류 원값이 ISC 값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구해야 되는 VOC 값이 있고 거기에 ISC라고 하는 단락회로 전류 하나만 더 구해줘서 자, RTH라고 하는 거는 ISC분의 VOC로 구하면
구하면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자, 그냥 앞으로 내 이렇게 표현할게요. 테스트 전화번을 하나 걸어줘. 1V 혹은 10V. 뭐,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값이고, 계산하기 편한 값을 넣어주면 돼요. 뭐, 거기다가 뭐 3.141579 뭐 그런 식으로 넣어주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계산하기 편한 값을 넣어주고, 그 값을 넣어줬을 때 측정되는 전류 값을 구해요. 그리고 나서 오명 법칙을 쓰는 방법이 있어.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어차피 지금 태블릿 회로를 만들어야 되고, 태블릿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VTH 값, 다시 말하면 VOC 값이라고 하는 값은 구해야 되죠. 그렇죠? 이미 구한 값이 하나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ISC라고 하는 단락 회로 전류. 지금 개방 회로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끊어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없고 이거 끊어냈을 때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 VOC를 얘기하는 거고, 단락회로 전류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얘는 없어요. 그리고 AB 사이를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이상적인 도선을 연결했을 때 AB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단락회로 전류라고 부를 거야. 개방회로 전압과 단락회로 전류를 구해서 RTH를 구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는데 나는 이 방법을 선호하기는 해. 이거 어제까지 내 입장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RTH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태블릿 회로를 구하기 위해서 RTH랑 VOC 혹은 VTH 값을 구해야 되거든. 거기에 ISC 값만 하나 더 구해주면은 우리가 RTH 값을 또 구할 수 있으니까 나는 요 값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해요. 요 방법을. 자,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첫 번째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런 회로가 있고, RL이라고 지금, 저항이 표시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가변 저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가변 저항을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가변 요소가 있고, 왼쪽은 고정된 값들을 가지는 회로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RTH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요 회로, 그러니까 AB를 기준으로 오른쪽 말고 왼쪽에 있는 회로를 태분행 회로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RTH를 구하는 거를 해봅시다. 자, RTH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 해야 될 게 뭐였어요? 독립전원을 없애주는 거 있지? 자, 전류원은 어떻게 없애면 돼? 끊어주면 되고, 전압원은 도선으로 대체하면 돼요. 단락시키면 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이 회로에서 여기 제일 끝에 쪽에는 4옴 저항이 하나 남을 거고, 여기 요 4옴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병렬 연결로 12옴 저항이 남을 거고, 자, 그리고 여기는 끊어졌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1옴 저항이 이렇게 그려진 형태로 A, B가 나오겠네요. 맞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 4옴 저항과 12옴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이죠.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볼 거고, 시점에서 가장 먼 게 4옴이고 그것과 인접한 게 12옴 저항이고, 그리고 그 두 개는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4 플러스 12분의 4 곱하기 12를 계산하면 이게 나올 거고, 이거 합하면 자, 3옴 저항이 나오네요. 거기에 지금 1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해주면 얼마? 4옴 저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회로를 우리가 태블행 회로로 바꾸기 위해서 태블행 등가 저항값을 계산하면 4옴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독립 전원이 아니라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풀이 방법은 그 뭐지? 이렇게 첫 번째 풀이 방법. 테스트 전압원을 걸어주고 난 후에 거기에 뭐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혹은 테스트 전류원을 걸어주고 난 후에 거기에 전압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이제 놓고 계산하는 건데, 자, 이 경우는 뭐 여기 이미 나와 있지만
여기에 값이 전류원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넣는 것보다는 전류원을 걸어주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전류원을 넣어줬 이게 인가해줬고 이 전류원을 넣어줬 그러니까 이 전류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값의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 AB 양단에서의 측정되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우리가 오메오치를 써서 RTH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시켜봅시다. 자, 회로에 독립 전원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VTH 값은 0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앞으로도 유용하게 쓰이니까 보도록 해요. 자, 근데 이제 뭐 VTH는 그렇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RTH 값인데 지금 여기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함부로 없애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속 전원을 유지해야 되고 자, 종속 전원을 유지한 상태로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RTH를 구해야 되는데 저 종속 전원 내부에 있는 내부 저항 값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다른 방법이 지금 얘기하는 자, 테스트 전압원 1볼트 혹은 1암페어의 테스트 전원 그러니까 전압원이든 전류원이든 1볼트 혹은 1암페어 혹은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했죠. 10암페어, 15, 10암페어, 10볼트 상관없어요. 계산하기 편한 값을 넣어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전압원을 걸어줬으면 전류값을 우리가 구해서 오메가씩 쓰고 전류원을 인가해 준 거면 전압을 구해줘서 우리가 오메가 법칙을 쓰고 그렇게 해서 RTH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전류원을 인가해줬고 이 전류원의 전류원에서 공급하는 전류 값을 1암페어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위쪽에 하나의 노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V5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여기 그러니까 자, 전류를 AB 단자 사이에 넣어줬고 AB 단자 사이에서 측정되는 전압이 결국 우리가 구해서 오메 법칙을 써야 되는 그 전압값이잖아. 그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한데 V5라고 적힌 게 여기 위쪽 노드에서의 노드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해봅시다. 그냥 맨날 하던 식으로 나가고 나가고 얘는 들어간다 봅시다. 얘 나가고. 자, 일단 IX라고 하는 전류는 지금 이제 아래쪽 방향에서 위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전류, 그러니까 노드 A를 향해 들어간 전류로 되어 있는데 IX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IX는 지금 여기 아래쪽 그라운드로부터 위쪽 V5라고 하는 전압을 값을 갖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봐야 될 거고 우리가 어떻게 구해? 저항분의 플러스 쪽에서의 전압값 빼기 마이너스 쪽에서의 전압값이잖아. 플러스 쪽의 전압값이 얼마? 0. 그리고 마이너스 쪽에서 전압값이 V5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2분의 마이너스 V5가 되겠죠. 자, 이게 IX에 대한 관계식이야.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노드에서의 노드 방정식을 세워보면 자, 내가 지워버렸네. 자, 이번에는 여기 이옴에서도 내려간다고 봅시다. 그럼 들어가는 전류가 I5가 있고 이 I5라고 하는 전류는 우리가 1A라고 가정했어요. 그럼 여기 이 값이 1이겠지 그냥. 그리고 자 나간 전류 3개 있는데 EIX만큼 여기 있는 EIX만큼의 전류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4옴 저항에서는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를 잡은 거니까 V5에서 0 빼면 되죠. 4분의 V5 그리고 여기는 얼마? 2분의 V5가 되겠지. 맞아요. 자, 이 I5라고 하는 거는 일단 미지수가 더 이상 아니니까 지워버렸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IX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되죠? 는 IX 대신 넣어주면 마이너스 V5 더하기 4분의 3V5는 1. 그래서 4분의 7 아니 마이너스인가? 4분의 1 V5는 1. 그래서 V5라고 하는 건 4V가 나오네요. 맞아? 뭐 잘못 봤어? 음, 잠깐만, 내가 어디서 봤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V5. 네. 그러네. 그래서 V5는 마이너스 4볼트가 되는데. 오케이. 예. 계산 잘못했네요. V5라는 게 마이너스 4볼트가 되고, 그리고, 자, 우리가 아까 1A라고 값을 아는 전류원을 붙여준 거죠. 그러면 RTH 값은 I5분의 V5로 계산하는 거고, 우리가 I5를 1A로 넣고, 이거를 마이너스 4볼트를 놨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4옴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원래 저항은 음의 저항을 갖지는 않는데, 여기서 이제 음의 저항 값이 얘기하는 의미는 전원을 혹은 전력을 공급하는 저항 혹은 소자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항값은 원래 음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음수가 나온 이유는 이제 요 회로가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와 같이 테스트 전류원 혹은 테스트 전압원을 인가해서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측정되는 전류 혹은 전압값을 구해서 오메오측을 이용하게 되면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 RTH라고 하는 태분행 등가 저항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 건데 질문 좀 합시다. 잘 모르겠는 거. 요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어, 중간고사 이전 범위 중에서는 사실 요 얘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질문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노튼 정리예요. 노튼 정리고 노튼 정리도 아까 이제 여기 뭐 내용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은 동일해요. 이 목적과 동일해. 자, 회로의 다른 요소들이 고정되어 있는 동안 회로의 일부 요소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가변 요소가 변할 때마다 전체 회로를 다시 분석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회로를 간략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태블행 회로를 배웠는데 이번엔 노튼 정리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노튼 정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아까 이제 쓰여져 있었던 이제 가변 요소가 제거된 회로가 여기 왼쪽에 있어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회로를 자, 전류원 IN과 저항 RN이 병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로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복잡한 회로가 있더라도 그 복잡한 회로를 자, 전류원과 저항의 병렬 연결 회로로 간략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노튼 정리예요. 그래서 자, 이제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지? 아까 VTH라고 하는 거는 개방회로 전압. 지금 여기 AB 사이가 개방되어 있죠. 개방회로 전압과 외부에서 안쪽을 바라봤을 때의 등가 저항 값을 구하면 우리가 태분행 회로를 만들 수 있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자, AB 단자 사이를 자, 단락회로 전류를 측정해야 돼. 여기를 단락시켜요. 그러니까 도선으로 이상적인 도선을 그러니까 여기를 이어줘요. 그랬을 때 AB 사이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자, RN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독립 전원을 제거하고 난 후에 등가 저항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태분행이나 노튼이나 여기 RN 혹은 RTH라고 하는 요 저항값을 구하는 거는 동일해요. 독립 전원을 제거한 후에 구해야 되고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방금 했던 것처럼 뭐 테스트 전압원 혹은 테스트 전류원을 인가해 준 후에 구하거나 아니면 VOC나 ISC를 그러니까 단락회로 전류나 이제 개방회로 전압을 구해서 오메오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건 동일해.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요거야. VTH라고 하는 거는 자, 요 개방된 회로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인 거고 IN이라고 하는 거는 단락시켰을 때 그 이상적인 도선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A, B 사이를 이상적인 도선으로 연결시켰고 그 연결된 도선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ISC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노튼 회로의 등가 전류원 값과 같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봐야겠죠? 자, 여기 문제에서 이와 같은 회로가 주어졌고 이 회로를 가지고 IN과 RN을 구해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RN부터 구해봅시다. 자, 우리가 RTH를 구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독립전원이 있는 경우에 독립전원은 없애고 나서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일단 먼저 태블행 노튼 회로를 우리가 봐야 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종속 전원이 있는지를 봐줘야 돼. 근데 지금 여기는 종속 전원은 없죠. 그러면 이제 독립 전원을 없애주면 돼요. 전류원은 우리가 어떻게 없앤다 그랬어요? 개방시키고 전화번은 단락시키고. 그러면 자 끊어지고 난 후면은 얘는 그냥 어차피 전류가 안 흐를 거니까 없어도 돼.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인제 요 뭐 개방시켰다라고 해서 여기 쪼끔 남겨놨는데 그냥 굳이 없어도 돼요. 예. 있으면 복잡하니까 저런 경우에 아예 그리지 말아 버려. 그러면 지금 바깥쪽에서 안쪽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부분에서 왼쪽 방향으로 바라봐야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등가저항 구하는 거 그동안 연습했던 거랑 똑같아요. 가장 그러니까 시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저항이 뭔지를 확인해 줘야겠지? 그게 뭐야? 여기 있는 4옴 저항이에요. 자, 4옴 저항과 인접해 있는 저항을 찾아주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요 8옴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8옴이 서로 인접해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치? 음. 그래서 이제 요게 25옴이 되겠지? 요거 다 더하면 요거까지 더하면 25옴이 되고 자, 그러면 여기 25옴이 있고 그리고 5옴이 있고 AB 그러면 25옴과 5옴의 병렬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25분의 100이니까 4옴이 됩니다. 자, 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두 개짜리 합성 등가 저항 구할 때는 거의 공식처럼 외우자고 했던 그거를 그냥 그대로 써서 이렇게 된 거고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하면 돼요. 자, 역수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R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합성 등가 저항이라고 했을 때 Rn분의 1은 20분의 1 더하기 5분의 1 계산해서 그게 4분의 1이 나왔으니까 다시 뒤집어줘야 되지. 그래서 Rn 값을 4로 구해주면 돼요. 일단 우리가 등가 저항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뭘 구해야 돼? 전류원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전류원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사이를 단락시키면 돼요. 단락시킨다는 거는 이상적인 도선으로 대체했다는 거고 이상적인 도선이라는 거는 저항이 0이에요. 자, 저항이 0인 도선과 저항이 있는 도선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모든 전류는 다 저항이 없는 도선으로 흐른다라고 했었죠. 자, 저항이 없는 도선과 저항이 5옴짜리인 도선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단락시키는 순간 얘가 무시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얘를 그냥 없이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메쉬가 두 개 있죠. I1, I2의 메쉬가 있는데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크게 그려줘야겠지? 자,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근데 자, I1을 두면 안 되지. 그치? 왜냐하면 저기 전류원이 이미 하나 껴있잖아요. 전류원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미지수를 놓으면은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상수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메쉬는 2A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그냥 보면 되지. 그러면 지금 가운데 있는 메쉬에 대해서만 메쉬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돼요. 자, 보면은 여기를 뭐 I2라고 할까요? 네, I2라고 합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전압 상승의 값이 얼마예요? 1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자, 4옴 저항에서는 지금 I2를 기준으로 우리가 수송모 규정을 정했고 I1이다. 2A 전류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저기 4옴 저항에서 전압 강화는 4 곱하기 I2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자, 8옴 저항에서는 8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아래쪽에서 마찬가지로 8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계산을 하면 12는 4 I2 그러면 왼쪽으로 옮기면 20이 되고 여기서도 20I2가 되니까 I2라고 하는 거는 1A가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하면 자, I2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기 도선을 흐르는 단락회로 전류예요. 우리가 지금 단락회로 전류 구해준 거고 단락회로 전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회로의 노튼 등가 전류원 값이야. 그래서
자, 1A를 구했으니까 지금 이 회로를 우리가 자, 노튼 회로로 바꿔주게 되면 야, 잠깐만. 전류 값이 얼마야? 1A 되고 저항값이 아까 4ohm이었죠. 아니, 방향 반대. 지금 A, B 사이에 이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쪽으로 쏴줘야 이게 이렇게 내려오지. 1A, 자, 1A 전류원 그리고 4ohm 저항이 서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값을 우리가 그러니까 회로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같은 얘기긴 한데 몇 개 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제 터미널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터미널 법칙이라고 하게 되면 뭐였냐 하면 자, 그러니까 두 개의 노드가 있고 혹은 두 개의 터미널이 있고 그 터미널 사이에서 측정되는 전압과 그 터미널 사이에서 측정된 전류가 같으면 왼쪽과 오른쪽 회로는 등가이다 라는 얘기가 터미널 법칙이었어요. 자, 등가 회로의 정의가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어떤 소자가 있건 상관이 없는데 그 소자 뭐 회로에 인가되어 있는 전압값과 그 회로로 들어가고 있는 혹은 나오고 있는 전류값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같으면 그때는 우리가 등가 회로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세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같아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전원 변화 법칙에서 배웠던 얘기랑 같아. 그래서 VT라고 하는 전압원이 있고 자, RT라고 하는 저항이 있는 회로이고 거기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와 같이 그랬을 때 이와 같이 꾸몄을 때 자, 이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V이고 지금 요 노드 그러니까 요 터미널 사이를 흐르는 전류가 I이다. 그리고 이 I의 전류와 V의 전압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회로를 우리가 다른 회로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테브랭 노튼 변화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인 건데 지금 왼쪽에 있는 회로가 태분행 회로이고 오른쪽에 있는 회로가 노튼 회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뭐 여기 뭐지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박스 안에 뭐가 있던 어쨌든 상관은 없고 얘는 일단 무시하고 자, 이 값과 이 값이 왼쪽 오른쪽 회로에서 서로 같으면 왼쪽 회로와 오른쪽 회로는 등가 회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얘기이고 그랬을 때에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방금 이제 봤던 얘기인데 얘를 여기 양단에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KVA를 써요. 그러면 자 VT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그리고 RT에서의 전압 강화 RT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요 관계식을 만족하게 되고 자 여기서도 지금 그리고 전류 I는 이제 음, 그래서 내가 뭐리길래 그러지? 갑자기 까먹었네. 이건데 아 여기 있네. 네. 요 얘기이고 그거를 정리하면 V라고 하는 것은 그치. 예, V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RTI 더하기 VT로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오른쪽 회로에서 자 여기 걸려 있는 전압이 V예요. 이 V 어떻게 구해? 일단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있는 Rn에 걸려있는 전압이 V랑 같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보면은 IN이라고 하는 전류가 모두 다 이쪽으로 흐를 거고 위쪽 플러스 R쪽 마이너스고 V라고 하는 값은 IN 곱하기 RN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자, INRN이라고 하는 저 값이 마이너스 RTI 더하기 VT를 만족하면 되겠지. 그렇죠? 지금 밑에 써 있는 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써 있는데 이게 등가를 만족하기 위해서 일단 RT라고 하는 것과 RN이라고 하는 저항값이 같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VT라고 하는 값과 RN 곱하기 IN 값이 같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헷갈릴 테니까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외웁시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 전원변환 법칙에서 썼던 얘기는 같은 얘기고 자, VT라고 하는 거, RT라고 하는 거, IN이라고 하는 거, RN이라고 하는 게 자, 태분행 그리고 태분행 전압원값, 태분행 등가 저항값, 그다음에 노튼 등가 전류원값, 노튼 등가 저항값이에요. 이 두 개,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같은 등가 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만족해야 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우리 전원변환 법칙에서도 봤던 것처럼 얘와 얘가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돼. RN이라고 하는 게 RTH 혹은 RT 값과 같아야 되고 두 번째로 만족해야 되는 게 자, 전원값 VTH는 자, IN 곱하기 RTH 혹은 뭐 이거는 RN 값과 같은 거니까 저항값과 같다. 혹은 IN이라고 하는 등가 전류원의 값은 RTH분의 VTH다 라고 하는 요 관계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요거를 만족하면 A는 요 태블행 회로와 B에 있는 노튼 회로가 서로 등가 회로이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몇 가지만 더 연습해보고 자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요거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자 태블행 회로, 노튼 회로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놨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봐야 되지. 자 구해봐야 되니까 요거 같이 해봅시다. 여기서 전류 I1 값을 구하라는 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원 변화 법칙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쓰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여기 I1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당부했던 게 뭐냐면 어떤 구해야 되는 값이 있는 부분은 가급적 그러니까 변환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변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라 I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노드 사이를 흐르는 전류에 아니 이번이구나. 이 전류에 해당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 관계를 정말 잘 파악해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 가급적 쟤는 바꾸지 말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을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 여기는 요거를 바꿔주는 거야. 4옴 저항과 1A 전류원이 있고 지금 저거를 우리가 저항과 전압원의 직렬 연결 회로로 바꿀 수 있죠. 전압원 값 얼마? 4V. 4 곱하기 I. 그다음에 저항값 4옴인 직렬 연결 회로이고 지금 전류가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전압원 값이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인 전압원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4V 전압원이 있고 4옴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대체됐어요. 자, 등가 법칙이 그러니까 어찌 되었던 지금 요 노드를 나눴을 때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분리했을 때 오른쪽 부분에 있는 회로가 하는 역할과 똑같은 회로를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회로, 그러니까 여기 노튼 형태로 표현된 이 회로가 태분의 형태로 표현이 되었어도 이 전체 회로의 응답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4옴 저항 있고 2옴 저항 있는데 서로 직렬 연결이고 지금 여기 전압원 두 개 있는데 서로 직렬 연결이에요. 자, 직렬로 연결된 전압원은 우리가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굳이 합치지 않고 KVL을 써도 되기는 해요. 그렇지? 근데 이제 뭐 합칠 수 있으면 합치면 더 간단하니까 자 16V 있고 지금 따라가다 보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지금 가는데 다시 플러스로 나와서 마이너스 나오고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얘랑 얘랑은 서로 반대극성이야. 이해돼요? 자 우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더해주고 빼주고를 일단 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같은 극성을 가지면 더해주고 반대 극성을 가지면 빼주는 거죠. 반대 극성이냐 같은 극성이냐 어떻게 따지느냐? 자, 전류를 흘렸을 때 얘는 플러스로 들어가고 지금 전류를 흘렸을 때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렸을 때 얘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잖아. 그럼 서로 반대 극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값이 어느 게 더 커? 16V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아래쪽 마이너스 위쪽 플러스인 경우가 더 큰 값이지. 그래서 12V짜리 전압원일 거고 아래쪽 마이너스 위쪽 플러스의 값을 가질 거고 지금 위쪽에서는 2옴과 4옴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6옴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싱글 룹 회로가 나올 거고 거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회로를 흐르는 전류 I1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지금 2A가 나오겠네요. 오hm 법칙 써서. 요거 이해돼? 요런 식으로 전원 변환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건데 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안 써도 돼. 그냥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이걸 꼭 써야 되냐.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는 게 "이거 왜 써요?"라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 그냥 안 써도 돼. 그냥 쓰고 싶어서야. 알겠죠? 쓰면 편하니까. 근데 안 쓰면 그럼 어떡할 거냐? 자, 여기 뭐 우리가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KVL, KCL, 메쉬 애널리시스, 그다음에 노드 애널리시스가 기본이야. 거기에 오메 법칙. 배운 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 그러면 여기 1A 전류원이 있으니까 지금 요거는 우리가 메쉬 커런트를 잡지 않으면 되죠. 1A 전류원 그냥 해주면 되고 여기 이미 그려져 있는 요거를 우리가 I1이라고 하는 전류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굳이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긴 했는데 요 문제는 훨씬 더 간단하긴 해요. 그냥 풀었을 때. 자, 16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자, 2 곱하기 I1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자, 4 곱하기 I1 더하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I1과 1A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합쳐지고 있어요. 1 계산하면 지금 6I1 플러스 4 그러면 지금 요 4 넘겨서 12는 6I1이 되니까 I1 값이 2A가 나오겠지. 이렇게 풀어도 돼. 그렇지?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던 왜 이렇게 여기 1층 있고 위에 2층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회로 같은 경우는 메쉬를 여러 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전원 변환을 잘 쓰면 조금 이제 계산이 편해지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얘기할게. 그러니까 전원 변환 왜 써야 되냐는 그냥 문제 풀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반드시 써야 되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봅시다. 자, 지금 이 회로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연습해 볼 거예요. 개방 회로 전압을 구하는 것과 단락 회로 전류를 구하는 거를 좀 연습해 보려고 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종속 전원이 있지는 않은데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개방 회로 전압과 단락 회로 전류를 구해서 RTH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여기서의 목적은 이 회로를 태블행 회로 그리고 노튼 회로로 변환해 보는 게 목적인데 일단 같은 회로를 두고 VOC와 ISC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원래 회로는 이 왼쪽에 뭔가가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노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개방시킨 거고 개방된 회로에서의 개방 회로 전압을 VOC라고 하는 개방 회로 전압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개방으로 전압을 구하다라는 얘기는 일단 지금 여기가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야. 개방된 회로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 그러면 지금 요 회로는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전압값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VOC라고 하는 값이야. 이해돼? 자, 그러면 자, 24V 전압원이 있고 4옴, 12옴 저항이 있는 싱글 룹 회로예요. 개방되어서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압원, 저항들이 서로 직렬 연결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났으면 좋겠는 게 뭐야? 전압 분배 법칙이 생각나면 좋겠죠.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방법도 여기서도 사실 풀 수 있는 방법이 뭐 두 개, 당장 생각나는 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 24V 전압원이 지금 1대 3의 비로 나누어진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직렬 연결이잖아요.
그러면 16옴 저항에 24V짜리 전압원이 걸려 있으면 전류 I라고 하면은 16분의 24가 되죠. 1.5A가 되겠네. 그러면 지금 여기 1.5A의 전류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전압원의 값은, 아니 전압원의 값이 아니라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 값은 저항 곱하기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12옴에다가 1.5A를 곱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해도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도 배웠으니까 전압 분배 법칙으로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1대 3의 비로 나눠지니까 요거에 18V, 이게 6V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VOC라고 하는 게 18V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지금 9옴이 나왔는데 9옴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일단 VOC 구했어. 그 다음에 구하고 싶은 건 ISC를 구하고 싶어요. ISC는 요 양단을 우리가 단락시켜줘요. 그러면 지금 자 단락된 회로를 놓고 보면 지금 6옴 저항과 12옴 저항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맞아. 음. 한 번에 구하기는 좀 어려워요. 한 번에 구하기는 어려워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를 한번 구할 거고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그 전압원에서 나오자마자 들어간 전류를 구할 거고 그 전류가 여기로 나눠져서 가는 거를 구해 볼게요. 자, 한 번에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메쉬를 또 설정해서 구할 수도 있어. 여기에 뭐 I1, 여기에 I2 그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이미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써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6옴과 12옴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4옴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거 이해돼? 응. 그러면 6 플러스 12. 그러면 지금 4옴, 그러니까 6옴과 12옴 병렬 연결 합성 저항에서 4옴 되고 여기서도 4옴 나오고 그리고 24V 나오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구하는 거는 여기 전체 전류 I를 구하는 건데 전체 전류 I는 얼마가 되겠어요? 3A가 되겠네요. 지금 4옴, 4옴, 24옴이니까 24V니까 I는 R분의 V인데 R 값이 직렬 연결해서 8V고 8옴이고 전압값 24 그래서 3A가 나와요. 자, 여기 요 저항이 전류가 3A예요. 3A 전류가 지금 여기서 나누어지는데 왼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나눠지는데 역수에 비례하죠? 응? 2대 1의 비로 나눠지겠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2A, 아래쪽 방향으로 1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지? 응. 그러면 자, 우리가 ISC 값 구했어. VOC라고 하는 게 18V. 자, 요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18V. 그리고 요 단자와 단자 사이를 흐르는 전류가 얼마였지? 2A.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회로가 뭐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18V와 2A를 가지고 저항값을 구할 수 있지. 그렇죠? 저항값 RTH는 RN과 같은 값을 가질 거고 ISC분의 VOC 값을 계산해서 넣으면 돼요. 2A 18V니까 9옴이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옴을 구하긴 했는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독립전원을 없앤 후에 등가저항 구하는 형태로 또 9옴이 나오는지 봅시다. 자, 일단 얘 단락시켜서 없애야 되고 지금 4옴과 12옴이 서로 병렬 연결이죠. 4 플러스 12분의 4 곱하기 12. 그래서 이게 3옴이 나오지. 그렇죠?
그리고 그 3옴 저항과 6옴 저항이 서로 직렬 연결이지. 그래서 3옴과 6옴 더하면 9옴이 나와요. 자, 이렇게 구해도 지금 VOC분의 ISC와 VOC를 이용해서 구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봤을 때 이해한 사람의 절반도 안 돼. 자, 질문합시다. 차라리 다시 한번 설명해 줘. 신채윤. 응, 그래. 그런 얘기를 안 해주면 그냥 내가 다시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잖아. 그렇죠?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예. 그러니까 어려워. 어려울 거고, 어려운 거 맞고,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좀 해야 되는 건데, 어, 자, 우리가 저항 RTH를 구하는 방법이, 혹은 RN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는 두 개로 나눴어. 어떻게 나눴냐면,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눴어요. 자, 근데 그냥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하게 푸는 거고,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을 다 써도 돼. 근데 굳이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안 쓰긴 하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종속전이 없는 경우에는 방금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독립전을 없앤 후에 그냥 등가 저항 구하는 형태로 구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RTH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긴 종속 전원이 없지만 어쨌든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 테스트 전압원이나 테스트 전류원을 인가해서 그 결과로 나오는 전압값 혹은 전류값을 이용해서 전류값을 구하고 오hm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두 번째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동, 어, 개방회로 전압 그리고 단락회로 전류를 구해서 RTH 혹은 여기 RN 값을 구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내가 선호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야. 왜냐면 어차피 VOC라고 하는 값을 구해 놓은 거고 거기에 단락회로 전류만 하나 더 구해주면 돼요. 혹은 내가 노튼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단락회로 전류를 이미 구해 놓은 거고 거기에 VOC 값만 추가로 구하면 RTH 값을 구할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는 이 회로가 있고 이 회로에서 VOC 값과 ISC 값을 구해서 우리가 RTH 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VOC라고 하는 거는 개방회로 전압이에요. 여기가 개방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양단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하면 돼. 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유곰이 있는데 이 유곰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 무시해도 돼. 그냥 무시해야 돼. 대신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라고 하는 이 VOC를 구하는 거는 여기 12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이 VOC 값과 같은 전압이죠. 맞아요? 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VOC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자, 24V의 전압원이 있고 4옴과 12옴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압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압 분배 법칙은 저항의 값에 비례해서 나눠져 들어가죠. 24V 전압이 자, 1대 3의 비로 나눠서 들어가니까 여기에 4V, 여기에 아니, 미안. 여기에 6V, 여기에 18V 전압이 인가된다라고 우리가 계산이 돼요.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자, 이게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였냐면 직렬 연결로 되어 있는 회로이고 싱글 룹이니까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할 수 있겠죠. I라고 하는 전류값. 그 전류값 어떻게 구하는데 I는 전체 회로의 저항 16옴분의 전체 회로의 전압 24V를 계산해주면 1.5A가 나오게 되고 그 1.5A의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 여기서의 전압 강하, 여기서의 전압 강하 값은 4 곱하기 I, 여기는 12 곱하기 I로 계산하면 되지. 12옴에다가 1.5A를 곱하게 되면 18V라고 하는 똑같은 값이 나와요. 이렇게 구해도 돼. 일단 우리가 VOC를 구했어. 18V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요거 써놓은 건데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유검 저항은 우리가 무시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다음 여기 이제
ISC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양단을 단락시켜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전류가 순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VOC와 ISC를 가지고 우리가 오묘법칙을 쓸 거면, 그렇지? 위쪽에서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의 전압이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전류의 값이 결국은 여기 있는 요 I 값과 같은 게 되겠네요. 그렇지? 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아까도 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메쉬 두 개를 돌려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해보도록 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쓰고 싶은 방법은 24V 전압원을 적시자마자 나온 전류 대문자 I를 구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자 6옴과 지금 12옴 저항에 서로 분배되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전류 분배 법칙을 써서 I라고 하는 값을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대문자 I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오른쪽에 아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여기 단락시키고 얘와 얘가 서로 병렬 연결이니까 저것의 병렬 연결 등가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되겠죠. 그게 아까 얼마였지? 6 플러스 11분의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자, 이 회로가 4옴 저항 있고 24V 전압원 있고 여기 다시 또 4옴 저항 있는 이와 같은 회로가 되죠. 그러면 자, 그러니까 요 내부에 그러니까 이 회로를 흐르는 전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8분의 24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값이 얼마야? 요 I라고 하는 값이 3A가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자, 3A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3A 전류가 12옴 저항과 6옴 저항이 서로 나눠져서 들어가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자, 역수에 비례하니까 지금 2대 1의 비로 나눠서 들어가죠. 그렇죠? 3A가 2대 1의 비로 나눠지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2A, 아래쪽 방향으로는 1A.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반락회로 전류는 지금 여기 있는 요 2A 전류와 일치하죠. 그래서 ISC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2A, VOC라고 하는 건 18V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요 터미널을 놓고선에는 측정했던 전류값과 전압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회로가 뭐가 되었든 상관없이 일단 우리가 구한 ISC 그리고 개방회로 전압을 이용해서 우리 VTH 혹은 아니 RTH 혹은 RN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자 RTH 혹은 RN 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 ISC분의 VOC 값을 우리가 이용해서 앞으로도 쭉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경우만 특별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건 쭉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구한 ISC 값이 2A 그리고 VOC 값이 18V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9옴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독립전원만 있는 경우니까 그냥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자, 독립전원 없앤 후에 구하게 되면 4옴과 12옴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까 여기 계산했던 것 계산 없네. 4 플러스 12 아니 분의 4 플러스 12분의 4 곱하기 12 하게 되면 48에 16이니까 이게 3옴이 되고 그렇죠? 요 두 개의 합성 등가정이 3옴이 되고 그것이 6옴과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9옴이 되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오죠. 요렇게 그러니까 독립전원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 근데 이제 독립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좀 쉬운 상태에서 ISC랑 VOC를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문제를 갖고 온 거고 그렇게 구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는 확인했어. 근데 이제 이걸 궁극적으로 얘는 나중에 종속전원이 있는 경우에 적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조금 더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하겠지. 그렇죠? 계산이 좀 복잡한 것뿐이지 풀이의 방법은 또 동일해요. 그러니까 요 문제 잘 좀 기억해 둡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방금 얘기했었던
자, 독립전원을 없앤 후에 푸는 방법으로 풀었을 때 구홈이 나오는 것까지 일단 확인했어요. 같은 게 나온다라는 거 확인했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는 복습의 의미로서 남겨둔 거라서, 자,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